안녕하세요. 압구정직입니다. 21년 12월 셋째 주 압구정동 동향입니다. 먼저 이번 주 거래 소식입니다.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아직까지 허가가 난 케이스는 없고요. 이번 주에 들어와 30평형대에서 거래 신고가 접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 즉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아파트는 여전히 그 30평형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는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중대형보다는 30평형대 위주로 여전히 그 매수 문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30평형대 매물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거래가 빠른 시일 내에 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된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구정동 아파트 거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올해 4분기죠. 10월,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총 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압구정동 아파트가 총 10세대인데 3개월 동안 9건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12월 달, 이번 달에는 거래 신고된 게 아직은 없고요. 지난달 11월 달에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아파트는 한 채도 없네요. 다 한양아파트 30평형대로 보이는데 우선 한양 1차 그 83.04제곱미터 이것은 27평형입니다. 27평형이 3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1천 정도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됐고요. 한양 3차 아파트 116.94제곱미터가 4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평형 같은 경우는 39평형이니까 이것도 평당 1억 원 이상을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 한양 4차 아파트 101.09제곱미터 이거는 33평형입니다. 33평형 같은 경우가 35억 원에 거래가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양 6차 아파트 106.71제곱미터 이것은 35평형입니다. 35평형 같은 경우 35억 원에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다른 매물에 비해서 평당가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지난달 10월 달에 거래된 거 보면 한양 7차가 그 35평형 106.2제곱미터 한양 7차 이게 35평형입니다. 그 한양 6차랑 같은 평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 10월 달 같은 경우는 3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한양 6차 35평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3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평형인데 3억 원 차이면 꽤 큰 건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이번에 거래된 6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채비지가 좀 누락이 돼 있어서 어떤 뭐 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지분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좀 복잡한 물건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자가 있다거나 뭐 이런 매물은 아닙니다. 다 해결이 되는 매물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잘 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형대가 평당 1억 좀 상회하는 금액에서 1억 1천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 아파트가 한양 아파트보다는 약간 좀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가 1억 1천만 원 평당 1억 1천만 원 근접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은 현대 아파트 30평형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1천 이상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현대 아파트 30평형대가 평당 1억 원에 나온 매물이 있다 하면은 바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전월세 임대 시장인데요. 그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 수능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급매물 위주로 좀 소화가 되면서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급매물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탄다기보다는 그 급매물과
좀 가격이 좀 오른 매물들이 상존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전월세 같은 경우 이사를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는 보통 이제 2달 안팎 정도의 협의를 하게 되는데, 뭐 학군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해가지고 만기를 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좀 계획이 변동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래 재계약을 좀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뭐 학군이 바뀌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직장이 뭐 발령이 났다거나 이래가지고 급하게 나오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에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뭐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또 보증금도 내주고 해줘야 되니까 시세보다는 좀 낮게 내놓는 매물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매물들을 잘 잡으면은 뭐 같은 평형이나 같은 단지에서도 뭐 많게는 뭐 2, 3억씩 뭐 싼 매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을 구하는데 한두 달 냅두고 그 구하는 케이스보다는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 한 달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뭐 2, 3억 싼 집이 나왔다. 그러면은 하고는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계획은 2-3달 후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싼 매물은 싼 매물대로, 또 가격이 좀 높은 물건들은 좀 높은 대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춤했던 지난 가을 때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 있다. 그리고 거래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화두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기사를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명분이냐 현실이냐 다시 불붙은 양도세 완화 논쟁. 반대론자는 버티면 이긴다 신호. 찬성론자는 시장 정상화 첫걸음. 이런 기사 제목인데요. 아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후보인데,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라든가 각종 그 부동산 규제를 만든 그 해당 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그 현재 여당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겠다며 거듭 양도세 부담을 늘려왔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에 실거주 기간을 추가했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는 최대 8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 세금을, 양도 차익의 세금을 82.5%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10억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중에 세금을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매물을 내놓지를 않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막혀 집값이 오르거나 대대적인 증여 현상을 일으켜 부의 되물림을 심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네, 지금까지 보시면은 역대 최고 증여해가지고 한 1, 2년 전부터 매년 증여 건수가 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시장 안팎에서는 조세 정의라는 당위를 고집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이라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명분론과 현실론의 충돌인 셈이다. 명분론은 뭐냐? 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는 게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로소득을 인정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현실론은 뭐냐?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완화를 해야지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선거가 임박했다고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면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가 된다며 양도세 한시 완화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 내 양도세 완화 반대론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조세 정의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당연히 본인들이 만든 규제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가뜩이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세부담 강화에도 다주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제를 완화하면은 다주택자에게는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 등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게 반대론자들의 그 논리인데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할 때마다 집값이 안정이 될 테니까 뭐 집 없는 사람들이나 뭐 집을 사려는 수요를 겨냥해서 집값 내릴 테니까 사지 말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장은 그와 반대로 폭등을 해서 그동안에 집을 못 산 사람들, 정부 말을 믿고 안 산 사람들이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완화를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 다주택자에게는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 등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를 해서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팔지를 못했다 하는데 세금이 많기 때문에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완화를 해줌으로써 해가지고 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그 양도 차익이 고스란히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겨서 집을 이렇게 여러 채 사도 주택을 여러 채 사도 버티면은 결국은 풀어주는구나. 결국은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완화를 해주면은 안 된다는 뜻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그 실제 그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이득이 나려면은 그 모든 세금이나 그 비용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양도 차익이 5억, 10억 오르더라도 매년 내는 세금이 뭐 수억씩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앞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는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세금으로 다 양도세로 다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주택자들이 뭐 집값을 뭐 오른다는 어떤 기대라든가 아니면은 소유 자체를 하고 있어도 보유세를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티면 다주택자는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유효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밑에 기사를 더 보시겠습니다. 그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현실론을 내세운다. 이 후보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가 다주택자 매물 잠김 해소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춘다 하면서 정작 거래세를 높여 놓으니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첫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춘다. 그러니까 보유세와 그 거래세를 동시에 높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다른 나라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얘기해왔듯이 그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실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유세도 낮고 양도세도 낮고 이랬었는데 실제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 채를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집을 이제 한 채를 소유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래세가 낮아져야지 활발히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보유세를 높이면서도 거래세를 높이니까 이거는 뭐 가지고 있었을 때 세금이 부담돼서 팔려고 해도 또 팔 때 세금이 또 부담이 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둘 다 높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시장 흐름이 그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다시 보유세를 낮출 수는 없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거래세를 좀 낮춰서 시장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도 양도세 완화 찬반 양측이 미묘하게 다르다. 반대론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금융,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공급이 확대될 거고 그 세제도 강화가 됐고 뭐 금리 인상 등 금융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안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굳이 왜 지금 와가지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양도세 완화 예고가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2, 16 대책에서 6개월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를 배제하는 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양도세 완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본다. 실제 19년도 12월 달에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으로 유예해가지고 20년도 상반기에 매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매물이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은 보유세 강화, 그 당시 이제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강화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실제 그 보유세 자체가 인상폭이 생각보다 좀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19년도 12월 달에 발표됐을 때 그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할 테니까 팔아라 하면서 보유세도 높일 거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보유세가 높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도 중과할 거니까 양도세 중과도 할 거니까 팔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실제 내가 보유했을 때 세금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집값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보유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값 오르는 거를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1년에 한 번 낼 수 있겠다는 이 정도의 어떤 좀 어중간한 어떤 그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생각했다가 다시 좀 버텨보기로 한 거야. 좀 더 버텨보지 했는데 그래서 19년도 12월 달에 대책 후에 효과가 없었고 20년 6월을 지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정부가 다시 한번 20년 7월 달에 대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대폭 인상폭이 올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 정책이 좀 그 상황에 맞게끔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항상 사고가 터지면은 뒤수습하고 뭐 이렇게 한 박자 늦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이 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맞아 보니까 야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에 뭐 다주택 중과라든가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게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실제 피부로 오기 시작한 거는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정책을 폈을 때 확실히 좀 초기에 진행을 했더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스텝이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책 자체가 엇박자가 되다 보니까 뭐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뒤죽박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 현 시장 상황을 안정세로 규정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은 주택거래 비수기인데다가 정부가 대출까지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대 공급 효과는 빨라야 2026년에야 나온다.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재고주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 언론에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일시적이다 보는 거죠. 실제 완연하게 안정이 되려면은 그 공급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실제 공급은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들은 빨라야 25년, 26년도부터 공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 전에는 집을 살려는 수요들은 계속 있을 텐데 공급이 없다 보면은 당연히 그때까지는 계속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해서 기존 주택 시장의 매물을 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뭐 한시적으로라도 좀 완화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의 매물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면은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지역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과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랑 어떤 관계냐,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수년간 급등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현재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재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당연히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수를 줄이면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가격이 2, 3년 내에 최근 급등을 많이 하게 된 배경입니다. 물론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이슈도 있고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뭐 냅둬도 오를 지역이고 아파트인데, 뭐 정부 들어와서 사실 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 수요 그 현상은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강남권 뭐 그중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뭐 이렇듯이 재건축 이슈가 있다거나 뭐 신축 아파트라든가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양도세 그런 중과라든가 중과 완화라는 뭐 상관없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압구정동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